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퍼라운지의 파운더이자 CEO인 김정현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어떻게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데이터를 이용한 경영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커리어는 사실 맥킨지앤컴퍼니라는 그 컨설팅 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한 그 9년 정도 있다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금융 사업 부분인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의 통합 전략과 통합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현대카드의 사업총괄 부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코티 파트너스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한 17개 정도의 그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글로벌 운영 총괄을 했고요. 그러다가 하이퍼라운지를 21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은 이제 제가 직접 경영진을 하거나 또는 많은 경영진과 함께 성과 개선을 하는 그런 그 경험들이 많았고요. 또 현대에서 많은 디지털 사업들을 구축을 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를 가지고 저희가 그 DX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는 21년도에 창업이 된 회사고요. 지금 한 80명 정도가 있고, 이제 한 30개 정도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저희의 그 파트너로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리즈 A를 투자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스케일업을 하고 있으면서 중소 중견기업들 경영진들과 함께 DX가 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실용적으로 경영진들이 직접 쓸 수 있는 DX를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DX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가장 그 관심이 많으실 수 있는 큰 투자와 이런 것들을 들이지 않고 가장 실용적으로 데이터 경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결론으로 그래서 대기업이 아닌 분들이더라도 어떻게 가장 쉽게 경영진들이 직접 DX에 참여할 수 있는지, 또 DX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DX라고 하면 사실 요즘에는 그 단어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 뭐 생산 공정을 디지털화를 시키기도 하고 상품을 디지털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작게는 우리 뭐 이제 종이 문서를 안 쓰고 뭐 그 태블릿으로 대신한다, 이런 것들도 다 DX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DX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냐라고 얘기를 많은데, 이제 통상적으로 DX는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DX, 또는 프로세스의 DX, 사업 모델의 DX, 그리고 조직 문화의 DX,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상품의 DX는 뭐 잘 아시듯이 뭐 금융에는 더 이상 실물 상품이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가전과 자동차들도 이제 커넥티드 피처들을 이용해서 상품 자체를 디지털화 시키고 있고, 이 상품의 디지털화의 가장 큰 토픽은 구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에서 내내 고객과 그 소통을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겠다라는 식으로 상품의 디지털화를 합니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는 뭐 많이 아시듯이 CS, 그러니까 고객 관리 또는 뭐 생산 판매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를 시키냐인데, 여기서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에서 가장 큰 효익은 데이터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매뉴얼 방식으로 하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디지털화를 시켜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 모델의 디지털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모델을 디지털함으로 인해서 플랫폼들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제 훨씬 더 배가 효과들을 내는 식으로 사업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한 뭐 많이 보시겠지만, 그냥 구축이나 뭐 빌드를 해서 그냥 바로 그걸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구독형으로 가서 그 가격 그 효용성을 훨씬 더 많이 높이는 쪽으로 사업 모델들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약간 예상 외지만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의 그 디지털화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뭐 비대면 협업 툴들도 많지만, 사실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데브옵스 등에서 나타나는 어떤 조직의 어질리티. 그래서 옛날에는 뭐 기획 따로, 생산 따로, 뭐 판매 따로, 마케팅 따로, 이런 식으로 공동 생활체, 그래서 뭐 기획하는 사람들끼리, 생산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아놓은 조직 체계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품 하나, 서비스 하나를 만들기 위한 기획, 생산, 마케팅, 영업이 모두 다 한 조직으로 모이는 그런 어떤
그 전문성과 지식 기반의 인사 체계와 조직 체계를 가지는 쪽으로 DX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거를 가능하게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협업 툴이라든가 의사결정 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DX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DX라는 것은 사실 상품, 이렇게 보이는 상품의 디지털화 또는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에서부터 잘 보이지 않는 사업 모델의 디지털화, 그리고 심지어는 조직 문화의 디지털화까지 되게 광범위하게 쓰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그 DX들을 대기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도 실제 많이 하고 있느냐? 중소기업들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기술을 도입하는 걸 주저하는 기업의 비중이 90%가 넘어갑니다. 특히 이 뭐 전통 사업에서는 거의 95% 정도의 회사들이 나는 이런 DX를 위한 신기술 도입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들을 보면 가장 크게는 전문 인력이 없다. 그래서 신기술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 또는 이거를 도입하기 위한 투자 자금,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는 뭐 5억, 10억, 뭐 30억 정도의 자금이 너무 부담된다. 세 번째가 가장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를 해서 실제로 내가 얼마나 도와줄지 모르겠다라는 투자 대비 효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이런 어떤 투자를 결정하고 운영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와 담당 인력들도 사실은 한 2명에서 3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광범위한 범위에서 DX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 중견기업들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도대체 DX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시작점은 이겁니다. DX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인프라를 도입하고라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DX는 사실상의 경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DX를 이용해서 뭘 하고 싶느냐, 어떤 것들을 바꿀 것이냐라는 걸 되게 명확하게 하고 그 경영 방식을 바꾸는 것이지 사실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애널리틱스 사례,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용한 경영, 분석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 사례에는 이제 보면 네 가지의 큰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런 DX를 통해서 뭘 얻고 싶어 하느냐, 내가 결과를 얻고 싶은 게 뭐냐. 두 번째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조직 내에 갖춰야 되는 역량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 그 역량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운영 체계를 갖춰야 되느냐.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런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연관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네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DX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게 순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맨 처음에는 어떤 질문을 풀고 싶느냐라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질문을 풀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갖다 쓸 데이터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회사들은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이 운영체계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지,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역방향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시스템에다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결과가 뭔지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DX는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철학을 가지고 DX의 실용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산이나 회계 쪽에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실제로 쓰기 위해서는 내가 ERP, MES, CRM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일단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데이터들을 내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 BI 툴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 인프라와 BI 툴을 도입을 한 다음에는 막상 우리 회사 내에는 그걸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쓸 사람들을 하이어를 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트레이닝을 열심히 시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투자를 했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툴을 투자를 했고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내가 이 데이터로 뭘 얻을 수 있어? 라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러면 어떤 보고서들을 가질 수 있어? 라고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에 내가 이 인프라에 투자를 할 때 대비해서 실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보고서가 내가 원하는 것과 딱 맞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이 보고서들이 시스템 투자했을 때의 그 취지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 투자를 먼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되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된다라는 경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의사결정들이 뭐야?
그래서 내가 뭐 나는 회계는 괜찮은데 나는 생산이나 재고 관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해야겠어라고 내가 원하는 결과와 분야를 먼저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내가 그 분야 뭐 또는 재고, 물류에서 내가 실제로 의사결정하고 싶은 거가 뭐냐, 이게 뭐 실시간 재고에 대한 현황이냐 또는 뭐 재고 일수에 대한 관리냐 또는 구매처별 관리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볼 수 있지라는 걸 고민을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재고와 관련된 분석을 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주 간단한 컨설팅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를 봐야 되지라는 지표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표를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대시보드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지표하고 상관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있지라는 기존 데이터를 뒤져서 갖고 오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경영의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의사결정만 명확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DX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까지 많이 보셨던 BI 툴들, 뭐 BI 매트릭스나 또는 클릭이나 파워 BI나 이런 데들이 만들어 놓은 BI 툴들은 일단 데이터를 담아 놓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이 툴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DW를 구축하는 비용, 그 다음에 실제 사내 임직원을 교육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반대로 이거를 순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맨 처음에 뭐만 보고 싶은지를 딱 결정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반 데이터를 뭐 표준화시키거나 또는 DW를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실제로 그 원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원하는 결과만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를 운영하는 그 인력이 따로 전담 인력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구축 비용이 없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요즘에 많이 고안이 되고 있고,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뭐 알았다. 그러면 그 철학이라는 게 뭐 시스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라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창업한 회사도 여기 이 취지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KPI, 그러니까 뭐 매출, 비용, 자금들이 매일매일 집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존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해서 매일매일 KPI를 집계를 하고 분석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존 데이터에서 이런 집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실무진들의 어떤 수작업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자동화해서 대체를 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경영 질문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정기적으로 계속 바꿔드리고 옆에서 컨설팅 같은 걸 해드려서 그 질문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KPI의 실시간 관리, 그걸 하기 위한 수작업의 대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옆에서 해드리는 것들을 기반으로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서비스를 만든 게 저희 회사의 하이퍼리포트라는 회사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방향으로 진행하는 DX의 사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회사 내에 있는 다양한 포맷으로 있는 엑셀로 있거나 수기 데이터로 있거나 또는 다른 채널에서 나오고 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원형 그대로 수집을 하더라도 데이터의 표준화 없이 우리가 알아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 이 첫 번째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경영진들이 실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질문이 뭐야, 그래서 경영진들의 질문을 해소하기 위한 실제 분석이 뭐야라는 것을 도출하는 컨설팅 기술, 이렇게 두 가지가 접목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순방향의 DX를 저희가 구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현한 서비스는 크게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축비가 없고, 두 번째는 사내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뭐 새로 DW를 구축하거나 새로운 데이터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담 인력도 새로 뽑을 필요가 없고요. 시스템 구축이 없기 때문에 계약한 다음에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뭐 4주에서 8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월 구독형으로 유지보수, 뭐 구축 플러스 유지보수가 아니라 월 구독형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저희가 지표를 계속적으로 바꿔드리면서 변화하는 사업의 현황에 맞춰드릴 수도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 손익, 재고 관리와 관련돼서 사장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99개의 지표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관련해서 42개, 손익과 관련해서 15개, 그리고 운영, 재고와 관련돼서 약 43개의 지표를 만들어 드렸고, 이 지표들을 실제로 그러면 어느 데이터에서 갖고 올 수 있을지를 저희가 회사 내부를 뒤져봤더니 60개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 있으면 이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60개의 지표 중에서 약 30개, 반 정도는 ERP에서 왔고 시스템에서 왔고, 반 정도는 그냥 PC 파일에 다 흩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장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것들을 위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던 데이터가 뭔지를 헌트를 해서 한 6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지표를 만들어 드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서비스를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이 사례를 저희가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화장품 회사 경영진들이 보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홈 화면에는 경영진들이 매일 제일 보고 싶어하는 지표 5개만 딱 모아서 보여드리고, 하이퍼 리포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진들이 보고자 하는 분석들을 저희가 실제 컨설턴트들이 들어가서 분석을 만들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화장품 회사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핵심 채널의 성과 비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식으로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점검 사항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 발생하게 될 리스크를 그날 바로 띄워드리는 서비스고요. 실적 보기는 일, 월, 분기별로 많이 보고서로 받으시는 매출, 경비, 물류비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서로 받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매일 보시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특히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심지어는 인사 데이터 이런 것들도 그냥 핸드폰에서 쉽게 들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DX의 종류가 뭔지, 그 다음에 이런 DX를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이 뭐고 그거에 대한 사례가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DX를 어떤 이 오른쪽에 있는 시스템 기반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와 어떤 리소스가 있는지를 보고 운영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내가 제일 먼저 DX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내가 어떤 조직 역량이 필요한지, 무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전사의 매출, 운영, 비용, 자금을 다 커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런 경영진이 갖고 있는 이런 질문이 영업에 포커스가 돼 있어, 마케팅에 포커스가 돼 있어, 또는 생산 관리에 포커스가 돼 있어, SCM에 포커스가 돼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 경영진이 관심이 있는 분야만 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나눠서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경영진들이 가장 실용적으로 내가 원하는 분야만 볼 수 있도록 하는 DX를 도와드리는 게 사실상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그게 중소중견기업들한테 가장 좋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웨비나를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말씀드린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이 웨비나 이후에 저희한테 서치를 하시거나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한 2개월 정도 무료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에 계신 분들, 경영진 분들, 내가 가장 실용적으로 DX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앞으로도 궁금증이 있으시면 많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DX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고, 저는 하이퍼라운지의 김정인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포익스 디지털 디스커버리라는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제를 보시면 빠른 문제점 식별과 사스 기반의 해결책 제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표현이 포익스 디지털 디스커버리의 서비스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고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커머셜 솔루션즈 서비스 그룹을 맡고 있는 김한규 그룹장입니다. IT 업계에서 컨설턴트와 PM, CIO 역할로 19년째 일하고 있으며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세일즈포스와 AWS 프리세일즈 컨설턴트로 일한 바 있습니다. 제 메일 주소는 roy-megajon.com입니다. 본 세션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션 주제인 포익스 디지털 디스커버리가 무엇인지부터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익스 디지털 디스커버리는 고객의 효율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4주간의 초단기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문제점을 식별하고 솔루션 기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컨설팅입니다. 특히 조직의 CIO와 같은 IT 기획, 투자, 운영을 총괄하는 인원이 없고 산업군이 IT가 아니실 경우에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별된 문제점의 솔루션은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도입 가능한 SaaS를 우선으로 추천하며 필요시 파스나 IaaS 영역까지의 서비스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수행은 설명드리고 있는 저를 포함한 총 2명의 컨설턴트가 한 달 동안 투입하여 진행합니다. 그리고 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께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800만 원의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준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챗 GPT,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용어와 기술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비즈니스에 디지털 기술이 미치는 영향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혁신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예산 내에서 ROI를 고려한 효율적인 투자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내부에 관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IT 관련 업계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좋은 인재를 찾기가 어렵고 인건비도 매우 높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라이트 퍼슨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실 겁니다. 그러면 내부에 IT 전략을 실행할 사람이 없으니 외부에 컨설팅이라도 맡겨봐야 할까요? 하지만 IT 기술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과거에 유행했던 3년에서 5개년에 달하는 정보와 전략 계획 같은 것들은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효용 가치가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는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PI 컨설팅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수행에만 6개월 이상씩 걸리고 컨설팅 비용도 너무 비싸다 보니 선택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IT 현장에서는 글로벌하게 온갖 기술이 생겨나고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잘 나간다는 서비스 업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도대체 이 많은 서비스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써야 비용 효율적으로 빠르게 원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객 중심의 고민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반의 혁신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고객을 위해 포익스 디지털 디스커버리라는 서비스를 저희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익스 디지털 디스커버리 서비스의 제공 범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디스커버리는 IT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 중에서 개발 이전의 디스커버리 단계를 4주간 짧게 실행하여 디지털 전이에 대한 로드맵을 도출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즉,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문제점을 정의하며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탐색하고 해당 솔루션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제공사를 통해 확인하여 추천해드리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따라 제시된 솔루션이 여러 가지일 수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복수의 솔루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솔루션 간의 데이터 흐름을 고려한 추진 우선순위를 디자인해드리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우선순위 정리에 해당하는 디지털 전이 로드맵까지가 포익스 디지털 디스커버리의 서비스 범위에 해당합니다만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대부분의 SaaS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솔루션으로 제시된 서비스에 따라 미팅 어레인지나 영업활동, 장표 뒷부분의 범위 외에 해당하는 구축 과정까지 담당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 수행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4주간 수행되는 일정 중에서 2주간은 인터뷰와 설문 기법을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C레벨을 비롯한 업무 책임자와 내부 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하는 영역은 추가 인터뷰를 통해 분석합니다. 인터뷰 과정은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인터뷰 대상자가 사전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하실지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감을 통해 고객이 생각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드립니다. 다음 2주간은 수집된 인터뷰와 설문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IT 서비스를 탐색하여 To-B 개선 과제를 정의합니다. 물론 솔루션만으로 100%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조직과 프로세스 관점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같이 짚어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된 개선 과제는 디지털 디스커버리 보고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보고서에는 개선 프로세스와 시스템 개념들을 포함하는 개선 아이디어,
솔루션으로 제시되는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제반 사항과 예상 비용 등의 정보, 개선 항목별로 추진 우선순위와 선호 관계를 정의한 디지털 저니 로드맵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 시 C레벨을 대상으로 결과에 대한 요약 보고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요약 보고는 딱딱한 종료 보고의 형식이 아니라 캐주얼한 테이블 미팅 형태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향후 진행해야 할 방향에 대해 더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이 판단하시기에 개선 과제 중 즉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인지된 부분은 실행을 위한 추가 미팅을 조율하여 드리며 포익스 디지털 디스커버리 종료 이후에도 넥스트 스텝에 대한 진행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어떤 산출물이 제공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s is 현황 분석 산출물의 내용입니다.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며 응답자에 대한 구분자와 답변 내용, 개선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조직, 프로세스, 시스템 중 어떤 영역에 대한 내용인지 정리합니다. 장표는 통합되는 주제별로 정리하여 거버닝 메시지의 개선 의견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예시로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안 분석에서 고객 지원 분야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객과 총판, 본사 AS 센터와의 고객 지원 처리 업무 과정에서 해당 처리 시스템의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AS 처리가 지연되어서 고객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태인 것으로 예시에서 확인됩니다. CRM에서 고객 응대에 대한 케이스 처리 영역이 필요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비 개선 과제 산출물의 내용입니다. 개선 필요사항을 조직, 프로세스, 시스템 관점으로 그룹핑하여 실행 가능한 단위 개선 과제로 묶어서 재정해야 합니다. 예시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개발과 생산, 영업, 마케팅, 주문, 물류, 고객 지원 등 B2C 제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8개 영역의 프로세스 문제가 식별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IT로 지원할 과제는 시스템 개선 과제로 분류하고 조직과 프로세스 관점의 개선 사항 중 고객이 내부 검토를 통해 정책적으로 실행해야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은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에 용이하도록 그룹핑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시스템 관점의 개선 과제는 본 컨설팅 서비스의 핵심 부분으로 영향을 받는 프로세스 변경 사항과 시스템 조직 내 사용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추가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실 내용은 이 시스템 관점의 개선 과제를 개념도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개선 과제에 대한 정의와 시스템 간의 관계, 이용 주체에 대한 정의, 추진 단계, 주제에 대한 주요 구축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선 과제로 CRM 구축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앞서 as is 분석에서 나왔던 고객, 총판, 본사의 AS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외에도 B2B 커머스물 형태의 서비스 도입을 통해 주문 처리를 자동화하거나 이를 통해 영업사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앱이나 웹 서비스 고도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정보의 통합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된 추천 서비스로 세일즈포스의 세일즈 클라우드와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B2B 커머스 클라우드 제품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어떤 서비스를 통해 해당 개념도를 실행할 수 있는지는 단수 혹은 복수의 추천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링크를 통해 별첨으로 제공되는 자료로 추천되는 사스를 별로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를 빠르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익스 디지털 디스커버리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서비스는 어떤 분들에게 필요하실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대부분 이런 일반적인 문제점이 있으실 겁니다. 각종 시스템은 있는데 수작업은 많고 데이터도 안 맞고 즉시 처리도 안 되어서 쓰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인 상태. 현업 입장에서는 개선을 IT 조직에 요청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받는 IT 담당은 본인이 만든 시스템도 아니고 유지보수 업체도 없어져서 의뢰할 곳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영역을 핸들링할 수 있는 직군의 담당자도 본인이 아닙니다. CEO 입장에서는 문제점이야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용이나 적합한 인력이 없어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혹은 과거에 대기업 출신 CIO를 모셔온 적이 있었는데 값비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더 고민거리만 안겨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CIO 입장에서는 경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알고는 있지만
너무 무겁거나 비싸서 중소기업에서는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PI 컨설팅을 하고 SI로 개발을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건 없지만 믿을 만한 업체는 인건비 단가가 너무 높아서 구축 비용이 감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는데 내가 가진 숙제를 비용 효율적으로 빠르게 해결해 줄 솔루션은 과연 없는 것인지 어디 물어볼 곳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고객의 역할별 마음의 소리를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이 세션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해당 역할자 중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은 같지만 역할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서비스가 포익스 디지털 디스커버리입니다. 이 내용들 중 청취자분들께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맺은 말로써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사스 비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새롭고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발굴하여 고객이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들을 많이 발굴하고 적용하고 테스트해보면서 얻은 결론은 사스를 이용하면 필요한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변화 관리까지 잘 되어 내부에 안착만 된다면 IT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변화 관리가 중요한 지점인데 쉽게 말하면 이용자가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경험에서 벗어나 새롭게 적용되는 사스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커스터마이징하여 변경하려고 할 때 솔루션 본연이 가진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가 어렵고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즉, 사스를 도입하실 때는 기존에 쓰시던 시스템과 달리 처음에 적응이 어렵더라도 주어진 표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빠르게 도입하여 IT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시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에 맞는 최적화된 사스를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이며 최적의 사스를 선별해 드리기 위한 초단기 컨설팅이 포엑스 디지털 디스커버리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메가존 클라우드의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와 커머셜 솔루션즈 서비스 그룹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저희는 고객 여러분들보다 반발 앞서서 다양한 사스를 적용하고 경험해보고 있으니 어려운 점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추가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파트너사들을 소개드립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대부분의 국내외 IT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포익스 디지털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이러한 파트너 서비스와 메가존 클라우드의 자체 서비스, 또한 파트너십에 속하지 않는 서비스를 고객이 필요한 경우 탐색하고 발굴하여 추천해드리며 디지털 디스커버리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전문 인력과 관련 파트너사의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도입하고 구현하는 전 과정을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포익스 디지털 디스커버리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포디디 메가존.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커머셜 솔루션즈 서비스 그룹의 김한규 그룹장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